방송인이 이렇게 불법 도박의 늪에 빠져서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도 나오고요. 스포츠는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봐서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하느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는 행위는 자기 밥그릇 그냥 깨는 자살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연히 불법입니다.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자 홍재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약간 다크 히스토리 느낌으로 스포츠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승부 조작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K리그 수원FC는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손준호 선수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다가 갑자기 중국 공안에게 체포가 됐어요. 혐의를 들어보니까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이른바 승부 조작 혐의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확실한 혐의가 있는 거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이런 꼴을 당하는데 나라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빨리 외교부 중국으로 날아가서 빨리 데려와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금되었다가 구속으로 전환되더니 재판까지 갔어요. 그러더니 올해 3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탈 없이 잘 왔나 보다. 역시 좀 중국의 그런 폐쇄적인 사법체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한 피해자다, 이렇게 축구 팬들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수원FC로 입단을 해서 멀쩡하게 K리그 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축구협회에서 9월에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당시 잡혀갔던 손준호 선수를 포함해서 약 40여 명의 중국 축구 선수, 감독 등에 대해서 영구 제명 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국제축구연맹, 그러니까 피파죠, 그쪽에다가 통보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손준호 선수는 중국, 한국 어느 나라에서도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됐는데, 손준호 선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딱히 해명을 못했어요. 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래서 이제 축구 팬들의 마음도 굉장히 식어버렸고 결국 수원FC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중국 공안당국의 축구계 부정부패 수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올 시즌 진행되고 있고 지금 거의 막판인데, 끝나고 나서 아마도 빅클럽 몇 군데 또 크게 한번 당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국내 축구 팬들은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중국 슈퍼리그라는 프로축구 리그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국내 팬들의 느낌은 뭐 중국했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승부조작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한국에서도 승부조작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 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4대 프로리그라고 하면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e스포츠까지 있죠. 되게 아쉽게도 이 5개 스포츠 리그에서 모두 승부조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맨 처음에 승부조작 사건이 발각된 것은 스타크래프트 리그였어요. 당시 유명했던 게이머도 연루가 돼서 결국 8명이 영구 제명되는 운명을 맞이했고요. 바로 그 다음 해죠. 2011년 5월에 아뿔싸 K리그에서 승부조작 파문이 벌어졌습니다. 총 47명이 영구 제명됐고, 당시 K리그는 K리그 정규리그가 있고 리그컵 대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리그보다는 리그컵 대회에 관심이 좀 덜 했어요. 관중도 적었고 언론 보도도 적었고, 이 리그컵 대회에서 벌어지는 경기가 중점적으로 좀 승부조작 시도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당시 승부조작 파문 이후에 리그컵 대회는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박항서 감독도 당시를 기억을 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나도 사실 제보를 받았었다 해가지고 뭐 제보받은 선수들과 직접 통화도 했고 상황을 다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뭐 그냥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승부조작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당장 우리가 매주 매일 즐기는 K리그에서도 이렇게 승부조작이 나왔다는 사실에 굉장히 팬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고 인기
인기 프로야구 리그에서도 2012년에도 발각이 됐고 2016년에도 발각이 돼서 선수들은 모두 이제 영구 제명됐고, 2012년이 좀 기가 안 좋았나 봐요. 프로 배구에서 또 승부 조작이 났고, 그 이듬해인 2013년에 프로 농구에서 승부 조작이 발생이 됐습니다. 당시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동희 감독도 이제 실형을 받아서 당연히 농구계에서는 퇴출이 됐고,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예 한 번 걸리면 범죄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평생 해왔던 그 업계에서 퇴출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야 직업을 이 직업도 가져보고 저 직업도 가져보고 이렇게 선택의 좀 폭이 넓은데, 프로축구 선수까지 되려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축구만 해야 되거든요. 축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농구, 배구, 야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번 걸리면 다시는 그 바닥에 발을 못 붙이는 천벌 같은 그런 벌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하는 걸까 굉장히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승부 조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영어로는 매치 픽싱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승부 조작이면은 경기의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경기를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서유럽이라든가 북미 시장 이런 곳에서는 민영 스포츠 베팅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돈을 걸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에 있어서 승부 조작의 개념은 굉장히 넓고, 이런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이벤트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승부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부 조작은 스포츠의 근간을 해하는 행위예요. 스포츠는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봐서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하느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는 행위는 자기 밥그릇 그냥 깨는 자살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면 승부 조작이 뭐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오는 거냐?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프로 스포츠 리그는 영국에서는 뭐 19세기 말부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20세기 초부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승부 조작의 역사도 100년이 넘습니다. 맨 처음에 굉장히 유명한 승부 조작 사건은 바로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1919년 월드 시리즈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신시내티 레드가 붙습니다. 지금도 MLB 월드 시리즈는 굉장히 인기 이벤트인데 당시도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검은 돈이 끼어들게 돼요. 당시 두 팀의 객관적 전력을 비교를 하면은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훨씬 앞섰어요. 그래서 다들 화이트삭스가 우승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9판 5선승제로 벌어진 월드 시리즈가 결국 신시내티 레드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이트삭스 선수 8명이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고의로 패배로 플레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래서 가담자 8명은 2년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도 굉장히 명백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2년 후에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아요. 하지만 MLB는 이거를 무죄 받았으니까 이 선수들 다 죄 없어 라고 하면은 사실 리그의 야구 팬들에게 MLB 보러 오세요 또 라고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MLB는 굉장히 강력하게 응징을 했어요. 최종 아까 말씀드린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아예 그냥 8명을 모두 영구 제명 조치했습니다. 승부 조작에 관해서 우리는 관용이 없다,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서 결국에는 야구 팬들의 마음도 동감도 살 수 있었던 것. 그 덕분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MLB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프로 스포츠 리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축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승부조작 사건은 1992년 프랑스 리그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리그앙 우승을 마르세유가 차지를. 그런데 마르세유는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 가장 빅 클럽은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갖고 있었던 밀란, 그리고 프랑스의 베르나르 따삐 회장이 갖고 있었던 마르세유였습니다. 두 클럽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스타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했는데, 뭐 마르세유는 지금 PSG가 프랑스 무대를 다 씹어먹는 것처럼 당시는 마르세유 천하였거든요. 마르세유는 리그앙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요. 막판에 발랭시엔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피 회장은 이 경기를 쉽게 이겨야 됐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AC 밀란과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붙을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힘을 비축해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가서 힘을 더 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마르세유는 발랭시엔을 상대로 가볍게 이깁니다.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가서 또 이겨요. 그래서 프랑스 클럽으로서는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유럽 챔피언에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발랭시엔 소속 선수 자크 클라스만이라는 선수가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발랭시엔 전에서 마르세유가 우리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좀 살살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라고 폭로를 합니다. 마르세유의 타피 회장으로서는 자기 선수를 통해서 아는 친구들, 발랭시엔에서 뛰는 아는 친구들을 매수를 한 거죠. 우리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살살 해라. 근데 3명을 매수를 했는데 2명은 성공. 하지만 1명,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찰서에 출두한 친구가 이 제안을 거부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겁니다.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리그앙도 우승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라고 하지만, 리그앙 그리고 프랑스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다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리그왕은 승부 조작해도 되는 리그네 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매수당한 선수들 자택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앞마당에도 이렇게 묻어놨어요, 돈을. 그래서 그걸 또 파내가지고 발견하고, 결국 마르세유는 리그왕 해당 시즌 우승이 박탈이 됩니다. 되게 웃긴 거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은 당시 챔피언스 리그가 유러피안 컵이라는 이름에서 챔피언스 리그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한 원년 시즌이었기 때문에 우에파로서는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승부 조작을 하지 않았고, 기껏 이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홍보도 다 해놓은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팀이 승부 조작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르세유는 여전히 지금까지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초대 챔피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타피 회장은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했어요. 징역 2년, 그리고 당연히 축구계에서는 퇴출이 됐습니다. 2005년 독일 2부에서 또 승부 조작이 발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선수를 매수를 해서 선수들이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패턴이었는데, 2005년 독일 분데스리가 2부에서 발생한 패턴은 심판을 매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조직폭력배들이 독일 2부에서 심판을 보고 있는 로버트 호이처 심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당 우리가 네가 A팀과 B팀이 붙을 때 A팀이 이기게 해주면은 돈을 얼마를 주겠다. 호이처 심판은 뭐 개인적인 양심이 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1부 리그에서는 승부 조작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런데 2부 리그, 3부 리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거죠. 그래서 이 호이처 심판이 2부, 3부 그리고 컵대회 총 9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했어요. 심판이니까 자기가 이기는 팀을 정해버린 거죠. 판정도 이제 이쪽에 유리하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발각이 됐고, 호이처 심판은 당연히 영구 제명이 됐고 2년 반 철창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한 승부조작 사건 2006년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벌어진 칼지오폴리가 벌어집니다. 이탈리아 검찰 당국이 유벤투스, 밀란, 라치오, 피오렌티나 이곳 클럽들의 회장들이 세리에A 일부 경기에 투입되는 심판진 배정에 개입을 한 정황을 포착을 합니다. 유벤투스 회장이 세리에A의 심판위원장과의 통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녹음돼서 나왔는데 내용은 뻔합니다. 자기 유벤투스 좋아하는 심판들을 주로 좀 배정을 해달라 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외압을 넣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벤투스는 해당 시즌은 물론 그 전 시즌 우승 타이틀도 박탈이 됩니다. 우승 2회 박탈되고 1부에서 2부로 강제로 강등이 됩니다. 뭐 벌금도 내고 승점도 다 삭감되고 밀란도 그 전 시즌 승점은 무려 44점이 삭감이 됐고 해당 시즌도 8점이 삭감됐습니다. 밀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박탈. 몇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승부조작은 끊이지 않아요. 계속 창궐한다고 해도 좋을 만큼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유독 축구에서 이렇게 승부조작이 많아요. 도대체 왜? 굉장히 간단합니다. 좀 관심이 떨어지는 하위리그 경기들이 있어요. 혹은 연령대 경기, 평가전 이런 것도 계속 돌아가거든요. 대중의 관심이 없는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긁어가도 걸릴 위험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사실 인도네시아도 그랬고 말레이시아도 그랬고 아프리카도 그랬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리그에서는 사실 또 암암리에 이런 승부조작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직업인데 아무래도 리그 사이즈가 작고 클럽 사이즈가 작고 이런 곳에서는 금전 유혹에 빠질 확률이 좀 높겠죠, 현실적으로. 그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스포츠 배팅 시장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규모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배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토토인데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회사 스포츠 토토 코리아의 매출이 6조예요. 합법 시장보다 불법 시장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런데 해외에서는 훨씬 어마어마하겠죠. 왜 이렇게 불법으로 돈이 자꾸 모이는 거지?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인터넷 때문이죠. 온라인으로 돈을 걸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2024년 이 지구는요. 인터넷 하나만 연결이 돼 있으면은 브라질에 있는 불법 사이트에도 내가 걸 수 있고 저기 아프리카 어디 남아공에 있는 불법 사이트에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승부조작이 너무나 쉽고 불법 사이트도 너무나 많고 대한민국에서도 뭐 최근에도 방송인이 이렇게 불법 도박의 늪에 빠져서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도 나오고요. 피파, AFC 혹은 뭐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K리그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승부조작을 방지하고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는 지금 클린센터를 일단 운영을 합니다. 클린센터는 신고하는 곳이에요. K리그는 승부조작 시도라든가 모의라든가 이런 거를 알게 됐다. 그걸 신고를 하면 포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2018년 전 축구 선배로부터 승부조작을 제안받았던 이한샘 선수가 재빨리 클린센터에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았어요. 뭐 전 국민들이 다 도박 중독자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스포츠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은 시장 자체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커지고 현금이 돌아가고 유동성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 모든 전력도 대표팀 전력도 강해지고 이 프로 스포츠 K리그 뭐 프로야구 배구 농구에 대한 관중 증가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증가를 해요. 세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모든 스포츠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최상위의 엘리트가 있고 그 밑에 학원 스포츠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이제 조기축구
축구 동아리 이런 곳까지 이렇게 있죠. 유소년 육성도 있고. 이런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일 할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 또 부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점 중 하나가 스포츠 데이터 시장이에요. 스포츠 데이터, 우리는 보면은 프리미어 리그랑 K리그랑 보면은 언론 보도만 봐도 약간 좀 퀄리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프리미어 리그 보면은 막 실시간으로 분석 데이터가 막 쏟아져요. 손흥민의 골은 개인 통산 몇 호 골이며 누구를 상대로 한 몇 호 골이고 이 시간대에 들어간 뭐 역대 몇 번째 골이고 이런 게 막 실시간으로 나오고 이 팀이 왜 전반전을 유리하게 마쳤는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실시간으로 주르륵 쏟아지는데 그게 다 스포츠 데이터 시장이거든요. 근데 K리그에서는 그런 류의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스포츠 데이터가 K리그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데이터는 그럼 누가 왜 하는 거냐? 스포츠 배팅 사이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데이터입니다. 배팅 사이트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들어가서 지금 A팀과 B팀이 맞붙는데 승률이 어떻게 될지 비교하는 데이터,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유럽 스포츠 배팅이 합법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스포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시장 활성화가 되면은 국내 축구 팬들도 기자들이 인력으로 취재하는 기사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스포츠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이 시장을 양지로 끌어오는 그런 고민을 해도 좋은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